MB 이야기, 이명박 이야기를 좀 더 하는데, 이명박 씨가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하고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그러니까 이명박이 이 변호 비용을 너무 싸게 불러가지고 그동안 로펌에서 일감을 안 받았대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부담스럽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변호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국민적 지탄을 받아가면서까지 그것 자체가 부담스러우니까 거절하는 방법으로 변호비가 너무 쌉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뭘 몰라 진짜.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지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 뭐 대통령 법무비서관 출신을 지낸 강훈 변호사, 대검찰청 차장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을 지낸 정동기 민정수석했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변호인으로 확정됐다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엔 그런 거잖아. 대통령님 모셨던 사람들이잖아요. 지들끼리는. 네. 그러니까 좀 맡아줘 하면 어떻게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거죠. 또 이명박의 직은에서 모셨던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명박을 띄엄띄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변호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 민정수석을 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민정수석이면 지금 조국 교수잖아요. 조국 민정수석.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에요. 민정수석도 누구 있죠? 우병우 막강한 권한이잖아요. 과연 이 사람이 검사들의 수사의 칼날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변호사라도 그때 당시에 죄를 지은 게 있으면 공범으로 같이 하수인이나 공범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빙고. 강원도. 야, 이게 끝도 없이 이게 가족 사기단뿐만 아니라 국가 사기단. 부하들까지 와, 그러니까 강원도 2008년부터 청와대에서 일했어요. 네. 강원도 피해갈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민변에서 해줍시다 우리. 이게 근데 잠깐만요. 우리 민정수석이 네.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긴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엄청난 큰 범죄자의 변호인이기 때문에 또 그런 식으로 터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엄청 비난에 휩싸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만약에 큰 죄가 있다면 모를까. 그런 정도를 갖고 너는 이명박 변호할 수 없어. 범죄자니까 이렇게는 못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민변에서 변호를 해주면 저는 어떨까 그 하는 국정원 특활비를 나눠 먹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정도 스펙이 되면 변호사 전관예우 이런 거는 상관없나요? 정관 끝발은 떨어졌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정관예우라는 게 이렇게 국민적 이묘혹이 집중되는 사건에는 사실상 그런 걸 통할 수가 없다고 보고, 최근에 그 이재용 재판에 대법관 출신이 지금 들어가서 비난을 엄청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전략 미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일반인들인 경우에는 보도도 안 나가고 그런 경우는 모를까. 이재용 재판인데 뻔하게 대법관 출신이 들어가 대법원에서 판결을 마지막 최종 판결을 내리는데 이재용에게 오히려 유리한 판결을 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전략이 잘못된 거라고 봐. 그 대법관들을 빡치게 만드는 상황이죠.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런 상황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적으로도 만약에 그 사람이 변호인으로 들어가서 이재용에게 굉장히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대법원이 무너지는 상황인데 그걸 그러니까 전략이 미스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 치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꾸렸다고 하고 오늘 아니면 내일 그러니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문무일 검찰총장한테 이명박 지금까지 수사한 거를 보고하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가 나온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나면 수순이 있다는 거예요. 영장 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영장을 치려면은 검찰에서 이명박 쪽에다가 날짜를 조율을 하죠. 근데 대부분 조율한다기보다는 일단 날짜를 찍어줘요. 네, 통보하고. 이러이러한 날짜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거기서 어떤 특별한 사연, 나 지금 그 사이에 무슨 병원에 가야 된다든지 아픈 사연이 아니고는 거절하기가 사실 좀 힘든데 이런 정도 사건이 되면은 저쪽에서 한번 튕길 수는 있어요. 뭐냐면 변호라든지 출석 준비를 해야 되니까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연기시킬 수가 있다고 보면 어쨌든 간에 지금 이번 주에는 이명박 측에 검찰에서 출석 날짜를 통보할 것이다. 네. 이게 지금 일반적인 전망이죠. 어쨌거나 이번 주 안에는 사진 찍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계속 딜레이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증거 인멸의 시간을 준다고 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이미 평창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미뤘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현명한 날짜로는 오늘 정도가 출석이 되지 않겠느냐 했지만 안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미루는 건 사실상 불가능. 그러면 이번 주에 검찰총장 보고하고 날짜를 지정해 주는 것까지가 이번 주 정도에 끝날 것 같고 그런 조율들을 통해서 다음 주 정도면 이명박의 포토라인에 선 모습을 어쩌면 볼 가능성 50%쯤 된다 이거죠. 저는 항상 제일 먼저 궁금했던 게 김윤옥 씨의 안부였거든요. 김윤옥 씨가 같이 나올까? 이명박 혼자 나올까? 혼자 나오죠. 예. 같이 나올 가능성은 근데 그 0%예요. 김윤옥도 피해자잖아요.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어떻게 먹은 게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이명박이라는 거대한 산이 없어요. 예. 근데 아들 이시영이가 중요한 범죄를 저질렀어. 이런 경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검찰이 이시영을 포토라인에 세워줍니다. 근데 이명박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는 상황에서 김윤옥을 포토라인에 세워준다거나 이런 건 안 해요. 그러니까 이명박만 나오는 거고 만약에 김윤옥을 조사하게 되면 비공개로 소환한다거나 그건 자기 검찰이 하고 싶은 마음이니까. 근데 자꾸 이시영과 뭐 이상은과 김윤옥을 비슷한 시기에 다 공개적으로 소환을 하게 되면 검찰이 받는 역풍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명박을 위해서 나머지는 다 아껴두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명박 측에서는 검찰의 그 여러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검찰이. 그러니까 이명박 입장에서. 이명박 입장에서 검찰이 결정적 물증은 없으니까 무리하지 마라고 지금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결정적 물증이 없는데 나를 부르면 역풍을 맞을 거야라는 신호예요. 너희들 조심해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가 됐다고 하면 이미 이제 공식적인 행보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결정적 물증도 잡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봐요. 이명박 쪽에 할 수 있는 쉴드는 한정적인데 첫 번째 왜 거기에 사실상 결제처럼 했어? 아 그거는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조언해 준 거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그 이상은이 이시영 등에게 매각 자금증 일부를 이시영 쪽으로 돈을 줬다. 이건 빌린 거야. 이런 논리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다스 문제는 그렇다 치자고 나머지 뇌물 같은 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공색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이중 100억이 넘어가는 지금까지 야수님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그러니까 예. 왜? 많이 맞아요. 너무 이상하게 그래. 너무 그런 것까지 한 100억 정도 되면은 사실상 누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거야. 나머지 다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그랬잖아요. 이상은이 소환됐어요. 마지막으로 소환돼서 계속 정보가 흘러나오잖아. 난 검찰 진짜 그런 방식 마음에 안 드는데 이상은이 도곡동 땅은 이명박 거였다고 불었다고 보도가 나왔어.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거든. 그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100억이 넘는 그 돈 중에는 국정원 상납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단순 뇌물이 아니라 국고손실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국고손실죄는 일반적인 뇌물하고 또 차원이 다른 또 죄거든요. 어마무시합니다, 그것도. 아, 그러니까 이야기 덜 끝났는데 이보시오. 그래서 이상은의 보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다스의 돈을 인정하는 거면 다스는 이명박이 거네 이렇게 이제 기자들이 섣불리 보도를 냈어요 실시간으로. 근데 이상은이 나와서 도곡동 땅은 이명박 땅이 맞는데 다스는 내 거야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도곡동 땅이 종잣돈으로 시작하니까 다스가 이명박 거다는 논리를 만들었는데 이상은 입장에서는 동생한테 가서 할 말을 찾은 거예요. 도곡동 땅은 내 동생께 맞는데 지금 다스는 내 거야. 논리적으로 사실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나온 거거든요. 알고 보면은. 결국에는 이상은이 결정적인 지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상은 입장에서는 최선이죠. 다스는 내 거고 도곡동 땅은 명박이 거야. 이러면 최고지. 땡 잡은 거잖아. 저도 그 생각해서 와 좋겠다. 그러면 이동형도 앉아가지고 오 아버지 나이스 뭐 이러는 거지. 이명박도 사실 이제 다스는 이상은 거다라고 이명박 측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깊게 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이명박은 다스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다른 거는 못 지켜도 다스만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이게 정말 돈에 목숨 거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다스에 뭔가 더 깊은 게 있는지 모르지만 물론 다스가 이명박 거라는 것이 인정되는 순간 어마무시한 뇌물죄로 걸려 들어가고요. 다스가 이명박 거가 확신할 수 없어라고 하면 작은 뇌물죄에 걸려요. 물론 형기는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그리고 다스는 살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명박 측에서 굳이 다스는 이상은 거야라고 계속 강변을 하고 있고 이상은도 다스는 내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그 다스를 꼭 지켜야 되는 뭔가 좀 수상한 커넥션이 있기는 있어요. 설마 또 다스가 롯데의 실소유주다 뭐 이런 롯데가 롯데 실소유주가 다스일 경우가 많죠. 아 그거 괜찮았는데 그 가설. 나도 그게 설득 당했거든. 제목으로까지 썼잖아요. 어찌됐건 이명박은 지금 이제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자꾸 시간을 벌어서 뭐 어떨 거야. 분명히 이제 이 방송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런 보도가 나올 거예요. 며칠 날로 해줘. 못 나가. 뭐 조율하는 과정이 나올 거고
결국에는 잡히겠죠.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기침을 해봐야 안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명박은 검찰 출석한 뒤에 바로 구속영장 쳐도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인 행태만 봐도 이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너무나 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이명박한테는 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시간 5년 줬는데 뭘 더 줘. 바로 쳐야지. 근데 검찰이 어떻게 할지 모를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죠. 두근두근? 북한으로 가신 분들 어떻게 됐나 궁금하잖아요. 네. 6시 반부터 밥 먹는다고요? 식사하셔야지 시간 됐으면. 예. 어차피 우리 방송 나가는 날은 나가고 나면 이미 식사 끝났고. 네, 돌아오셨을 거예요. 주무실 시간이 대북 특사팀이 간 날 바로 저녁에 김정은과 저녁 6시부터 접견을 하고 만찬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그런 뉴스가 있네요. 김정은 위원장 직접 만났고. 네. 예상외였어요. 저는 예전에 상황을 보면 점심때쯤 만나는 게 상례였거든요. 다음 날. 1박 2일이니까 가장 귀한 손님은 밤에 저녁 식사를 같이 먹는 게 훨씬 낫죠. 아니, 저는 그래서 김정은이 정상회담 할 때는 바로 그렇게 저녁 만찬을 하지만 이 정상보다는 약간 밑에 있는 레벨이라 다음 날로 미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김일성과 김정일은 그랬거든요. 저도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위신을 팍 세우면서 막 뭔가 약간 신비주의를 풍기면서 다음 날이나 이렇게 만나주는 것 같은 제스처 그랬는데 김정은은 다르네요. 우리는 아직도 그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됐으면 좀 그러니까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처럼 김정은의 진위에 믿지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급하잖아요. 왜 1박 2일 가겠어요? 빨리 왔다가 미국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낮에 지금 바로 갈 사람한테 진지한 이야기해요. 주무시기 전에 6시부터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 서너 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시간이니까 이미 이게 북한에서 가자마자 우리 6시부터 밥 먹어요가 아닐 거예요. 가기 전부터 정해져 있는 그렇죠. 만남의 관계인 거죠. 그리고 남북 대화는 무엇보다 통역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스피디하네. 예. 회의가 반으로 줄어. 예. 시간이. 어쨌건 무슨 이야기가 오갈지는 몰라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서로 간의 태도나 행위들은 보면 일사천리로 일어날 것 같아요. 이미 3월 말쯤 지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날짜까지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 속도라고 하면. 그러면 또 자유한국당에서 그러겠지. 또 지방선거도 이야기할 거야 또. 언제 하라는 거냐. 이 당연히 하겠지, 걔들이. 이것저것 따지면 갈 데가 없어. 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요. 6일 오전 0시 49분. 오늘입니다.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김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 모두 다 제 잘못입니다. 오늘부로 도지사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일체 정치 활동도 중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안희정 올림 이렇게 올렸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 충격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비서실의 어떤 구차한 변명 뭐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저는 애초에 처음에 안희정 도지사 쪽에 입장이 나왔을 때 그거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합의에 의한 관계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안 좋은 방식의 대응이죠. 이런 상태에서 도지사직을 수행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고요. 이후에 어쨌건 간에 모든 걸 내려놓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피해를 당하신 분의 입장과 안희정 도지사를 믿었던 분들에게는 가장 깨끗하고 빠른 방식의 대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흔히 말해서 저쪽 사람들이 하는 공격들 말이에요. 사실 자유한국당 쪽의 공격은 저는 뭐 예상은 되지만 지금 이미 벌써 여러 가지 논평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상은 되는데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만한 저는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논평은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모두 다 반성하자 이런 논평이 나와야지 자기들은 남의 일인 양 지금까지 뭐 성추행, 성폭력에 관련된 어마어마한 뉴스들은 사실상 다 거의 다 그쪽의 몫이었거든요.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뭔가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던 것들을 청산해 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라고 하는 곳에 만연해 있는 어떤 부조리와 비리 이런 것들이 청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부류는 논평을 굉장히 신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자기 진영 원래 해왔던 그들의 어떤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력들과 예상이 뻔히 됨에도 불구하고 그쪽 진영에서의 터져 나오고 있지 않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부터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논평을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역사는 또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빠르게 안희정 지사를 제명시켰고요. 안희정 지사는 또 빠르게 도지사직을 내려놓는, 아마 이 이슈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충격적인 그런 뉴스로 지금 온갖 매스컴들이 자고 일어나면 도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있잖아요.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자꾸 시간을 벌어서 뭐 어떨 거야. 분명히 이제 이 방송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런 보도가 나올 거예요. 며칠 날로 해줘. 못 나가. 뭐 조율하는 과정이 나올 거고, 결국에는 잡히겠죠.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기침을 해봐야 안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명박은 검찰 출석한 뒤에 바로 구속영장 쳐도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인 행태만 봐도 이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너무나 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이명박한테는 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시간 5년 줬는데 뭘 더 줘. 바로 쳐야지. 근데 검찰이 어떻게 할지 모를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죠. 두근두근? 북한으로 가신 분들 어떻게 됐나 궁금하잖아요. 네. 6시 반부터 밥 먹는다고요? 식사하셔야지, 시간 됐으면. 예. 어차피 우리 방송 나가는 날은, 나가고 나면 이미 식사 끝났고. 네, 돌아오셨을 거예요. 주무실 시간이 대북 특사팀이 간 날 바로 저녁에 김정은과 저녁 6시부터 접견을 하고 만찬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그런 뉴스가 있네요. 김정은 위원장 직접 만났고. 네. 예상외였어요. 저는 예전에 상황을 보면 점심때쯤 만나는 게 상례였거든요. 다음 날. 1박 2일이니까 가장 귀한 손님은 밤에 저녁 식사를 같이 먹는 게 훨씬 낫죠. 아니, 저는 그래서 김정은이 정상회담 할 때는 바로 그렇게 저녁 만찬을 하지만 이 정상보다는 약간 밑에 있는 레벨이라 다음 날로 미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김일성과 김정일은 그랬거든요. 저도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위신을 팍 세우면서 막 뭔가 약간 신비주의를 풍기면서 다음 날이나 이렇게 만나주는 것 같은 제스처 그랬는데 김정은은 다르네요. 우리는 아직도 그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됐으면 좀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처럼 김정은의 진위에 믿지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급하잖아요. 왜 1박 2일 가겠어요? 빨리 왔다가 미국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낮에 지금 바로 갈 사람한테 진지한 이야기 해요. 주무시기 전에 6시부터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 서너 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시간이니까 이미 이게 북한에서 가자마자 우리 6시부터 밥 먹어요가 아닐 거예요. 가기 전부터 정해져 있는 그렇죠. 만남의 관계인 거죠. 그리고 남북 대화는 무엇보다 통역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MB 이야기, 이명박 얘기를 좀 더 하는데, 이명박 씨가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하고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그러니까 이명박이 이 변호 비용을 너무 싸게 불러가지고 그동안 로펌에서 일감을 안 받았대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부담스럽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변호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국민적 지탄을 받아가면서까지 그것 자체가 부담스러우니까 거절하는 방법으로 변호비가 너무 쌉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몰라 진짜.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지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 뭐 대통령 법무비서관 출신을 지낸 강훈 변호사, 대검찰청 차장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을 지낸 정동기 민정수석했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변호인으로 확정됐다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엔 그런 거잖아. 대통령님 모셨던 사람들이잖아요. 지들끼리는. 네. 그러니까 좀 맡아줘 하면 어떻게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거죠. 또 이명박의 지근해서 모셨던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명박을 띄엄띄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변호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 민정수석을 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민정수석이면 지금 조국 교수잖아요. 조국 민정수석.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에요. 민정수석도 누구 있죠? 우병우 막강한 권한이잖아요. 과연 이 사람이 검사들의 수사의 칼날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변호사라도 그때 당시에 죄를 지은 게 있으면 공범으로 같이 하수인이나 공범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빙고. 강원도. 야, 이게 끝도 없이 이게 가족 사기단뿐만 아니라 국가 사기단. 부하들까지 그러니까 강원도 2008년부터 청와대에서 일했어요. 네. 강원도 피해갈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민변에 대줍시다 우리. 이게 근데 잠깐만요. 우리 민정수석이 네.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긴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엄청난 큰 범죄자의 변호인이기 때문에 또 그런 식으로 터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엄청 비난에 휩싸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만약에 큰 죄가 있다면 모를까.
그런 정도를 갖고 너는 이명박 표현할 수 없어. 범죄자니까 이렇게는 못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민변에서 변호를 해주면 저는 어떨까 그 하는 거죠. 국정원 특활비를 나눠 먹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있어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정도 스펙이 되면 변호사 전관예우 이런 거는 상관없나요? 정관 끝발은 떨어졌을 것 같아요. 이 아니, 정도면. 그것도 정관예우라는 게 이렇게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는 사실상 그런 걸 통할 수가 없다고 보고 최근에 그 이재용 재판에 대법관 출신이 지금 들어가서 비난을 엄청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건 전략 미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일반인들인 경우에는 보도도 안 나가고 그런 경우는 모를까. 이재용 재판인데 뻔하게 대법관 출신이 들어가 대법원에서 판결을 마지막 최종 판결을 내리는데 이재용에게 오히려 유리한 판결을 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전략이 잘못된 거라고 봐. 그 대법관들을 빡치게 만드는 상황이죠. 네. 예,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런 상황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적으로도 만약에 그 사람이 변호인으로 들어가서 이재용에게 굉장히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대법원이 무너지는 상황인데 그걸 그러니까 전략이 미스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 치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꾸렸다고 하고 오늘 아니면 내일 그러니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문무일 검찰총장한테 이명박 지금까지 수사한 거를 보고하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가 나온다고. 네. 그렇게 보고하고 나면 수순이 있다는 거예요. 영장 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영장을 치려면은 검찰에서 이명박 쪽에다가 날짜를 조율을 하죠. 근데 대부분 조율한다기보다는 일단 날짜를 찍어줘요. 네, 통보하고. 이러이러한 날짜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거기서 어떤 특별한 사연, 나 지금 그 사이에 무슨 병원에 가야 된다든지 아픈 사연이 아니고는 거절하기가 사실 좀 힘든데 이런 정도 사건이 되면은 저쪽에서 한번 튕길 수는 있어요. 뭐냐면 변호라든지 출석 준비를 해야 되니까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연기시킬 수가 있다고 보면 어쨌든 간에 지금 이번 주에는 이명박 측에 검찰에서 출석 날짜를 통보할 것이다. 네. 이게 지금 일반적인 전망이죠. 어쨌거나 이번 주 안에는 사진 찍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계속 딜레이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증거 인멸의 시간을 준다고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이미 평창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미뤘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가장 현명한 날짜로는 오늘 정도가 출석이 되지 않겠느냐 했지만 안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미루는 건 사실상 불가능. 그러면 이번 주에 검찰총장 보고하고 날짜를 지정해 주는 것까지가 이번 주 정도에 끝날 것 같고 그런 조율들을 통해서 다음 주 정도면 이명박의 포토라인에서 모습을 어쩌면 볼 가능성 50%좀 된다 이거죠. 저는 항상 제일 먼저 궁금했던 게 김윤옥 씨의 안부였거든요. 김윤옥 씨가 같이 나올까.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100억이 넘는 그 돈 중에는 국정원 상납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단순 뇌물이 아니라 국고손실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국고손실죄는 일반적인 뇌물하고 또 차원이 다른 또 죄거든요. 어마무시합니다, 그것도. 아, 그러니까 이야기 덜 끝났는데 이보시오. 그래서 이상은의 보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다스의 돈을 인정하는 거면 다스는 이명박이 거네 이렇게 이제 기자들이 섣불리 보도를 냈어요, 실시간으로. 근데 이상은이 나와서 도곡동 땅은 이명박 땅이 맞는데 다스는 내 거야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도곡동 땅이 종잣돈으로 시작하니까 다스가 이명박 거다는 논리를 만들었는데 이상은 입장에서는 동생한테 가서 할 말을 찾은 거예요. 도곡동 땅은 내 동생께 맞는데 지금 다스는 내 거야. 논리적으로 사실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나온 거거든요. 알고 보면은. 결국에는 이상은이 결정적인 지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상은 입장에서는 최선이죠. 다스는 내 거고 도곡동 땅은 명박이 거야. 이러면 최고지. 땡 잡은 거잖아. 저도 그 생각해서 와 좋겠다. 그러면 이동형도 앉아가지고 오 아버지 나이스 뭐 이러는 거지. 이명박도 사실 이제 다스는 이상은 거다라고 이명박 측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깊게 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이명박은 다스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다른 거는 못 지켜도 다스만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이게 정말 돈에 목숨 거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다스에 뭔가 더 깊은 게 있는지 모르지만 물론 다스가 이명박 거라는 것이 인정되는 순간 어마무시한 뇌물죄로 걸려 들어가고요. 다스가 이명박 거가 확신할 수 없어라고 하면 작은 뇌물죄에 걸려요. 물론 형기는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그리고 다스는 살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명박 측에서 굳이 다스는 이상은 거야라고 계속 강변을 하고 있고 이상은도 다스는 내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그 다스를 꼭 지켜야 되는 뭔가 좀 수상한 커넥션이 있기는 있어요. 설마 또 다스가 롯데의 실소유주다 뭐 이런
그런 건 롯데가 다, 아니거든. 롯데 실소유주가 다 쓰일 경우가 많죠. 아, 그거 괜찮았는데 그 가설. 나도 그게 설득 당했거든. 그 제목으로까지 썼잖아요. 어찌됐건 이명박은 지금 이제 내가 말씀드리자. 이명박 혼자 나올까? 혼자 나오죠. 예. 같이 나올 가능성은 근데 몇 그 퍼센트예요. 김윤옥도 피해자잖아요.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어쨌든 먹은 게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이명박이라는 거대한 산이 없어요. 예. 근데 아들 이시영이가 중요한 범죄를 저질렀어. 이런 경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검찰이 이시영을 포토라인에 세워줍니다. 근데 이명박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는 상황에서 김윤옥을 포토라인에 세워준다거나 이런 걸 안 해요. 그러니까 이명박만 나오는 거고 만약에 김윤옥을 조사하게 되면 비공개로 소환한다거나 그건 자기들 검찰이 하고 싶은 마음이니까. 근데 자꾸 이시영과 뭐 이상은과 김윤옥을 비슷한 시기에 다 공개적으로 소환을 하게 되면 검찰이 받는 역풍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명박을 위해서 나머지 다 아껴두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명박 측에서는 검찰의 그 여러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검찰이. 그러니까 이명박 입장에서 이명박 입장에서 검찰이 결정적 물증은 없으니까 무리하지 마라고 지금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결정적 물증이 없는데 나를 부르면 역풍을 맞을 거야라는 신호예요. 너희들 조심해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가 됐다고 하면 이미 이제 공식적인 행보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결정적 물증도 잡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봐요. 이명박 쪽에 할 수 있는 쉴드는 한정적인데 첫 번째 왜 거기에 사실상 결제처럼 했어? 아 그거는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조언해 준 거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그 이상은이 이시영 등에게 매각 자금증 일부를 이시영 쪽으로 돈을 줬다. 이건 빌린 거야. 이런 논리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다스 문제는 그렇다 치자고. 나머지 뇌물 같은 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공색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이중 100억이 넘어가는 지금까지 야수님?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그러니까 예. 왜? 아니 맞아요. 너무 이상하게 그래. 너무 그런 것까지 한 100억 정도 되면은 사실상 누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거야. 나머지 다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그랬잖아요. 이상은이 소환됐어요. 마지막으로 소환돼서 계속 정보가 흘러나오잖아. 난 네. 검찰 진짜 그런 방식 마음에 안 드는데 이상은이 도곡동 땅은 이명박 거였다고 불었다고 보도가 나왔어.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거든. 예.